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의 제3편 서비스를 이야기하다의 첫 번째 챕터의 두 번째 장 문화읽기와 지식산업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문화읽기와 지식산업에 대한 얘기는 제가 블로그에서도 쓴 적이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문화라는 것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이나 연구자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문화는 그냥 호흡하는 공기, 우리의 삶 그 자체, 내 존재, 이 공간을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지식과의 관계는 어쩌니와 문화는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대한 얘기. 변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 축상에 놓고 봤을 때 변해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같이 즐기면서 어우러져서 지나가는 그 과정이 전부 문화라고 얘기를 한다면, 도서관에서 읽기에 대한 얘기와 문화 읽기, 또 지식산업에 대한 얘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식은 문화 읽기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삶의 어떤 방식이 있고, 살아가는 어떤 지향점이 있고, 그러니까 철학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삶에 대한 기술도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고, 그 속에서 우리 즐기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죽음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갖고 살고 있으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그런 것들, 사람의 사유라든가 사람 행동과 경험에 대한 결과들이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전부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삶에서 획득한 것들, 경험을 통해 획득한 것,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획득한 것, 스스로 이해한 것,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온 지식들이 있고, 그 지식들이 이제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고, 기록이 생성된과 동시에 도서관이라는 공간도 같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편과 살아가는 행동과 살아가는 그 당시 우리가 어떤 사유,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되어진 결과물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바뀌어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문화가 바뀌어가고,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바뀌고, 기술이 바뀌면서 새로운 지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새로운 지식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오래된 지식이 폐기되는 일도 생기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천동설 같은 것들은 역시 우리가 많은 관찰과 실험과 경험을 통해서 폐기한 지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지금 앞으로도 나오는 많은 지식들은 현재 있는 지식에 대한 의문과 문제제기, 거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또는 실험을 통해서 계속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바뀌어가는 지식, 이미 생산되어져서 우리에게 보급되어졌던 그런 많은 기록물 중에 상당 부분의 지식들이 폐기되었거나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서관이. 그래서 도서관이 갖고 있는 것은 그냥 사료적 가치를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이제 폐기되어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실증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지식이란 것은 늘 새롭게 진화하고 폐기되어지면서 성장하는 것이고, 문화는 끝없이 계속 변화해 갈 것 같지만, 문화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이클링을 하고 있다. 소위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것들이 다시 들어오고, 근데 이 사이클링이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서로 보태지고 빼고 하면서 조금씩 변형을 일으키면서 사이클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시대고 같은 문화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데자뷰 같은 일들도 일어나고, 끄집어다 차용해서 새롭게 만들어가기도 하고, 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과거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술이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들이 보태주기도 하고, 새로운 생각들이 담겨가기도 하고, 새로운 관계가 또 그것을 담아내기도 하면서 늘 새로워져 가고 있는 것이 문화라고 본다면, 도서관은 그런 지식들을 축적하고 있는 공간이다 라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소위 박물관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그런 것들을 늘 폐기하고 사료적으로, 역사적으로, 증거자료로 쭉 지고는 있지만, 도서관이 하는 가장 큰 일은 그것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사료적 가치와
그 갖고 있는 어떤 증거적 가치에 의해서 우리가 축적을 할 뿐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목적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늘 이 피라미드의 가장 상층에서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오래된 것을 쌓아가고 폐기하거나 쌓아가면서 계속 탑을 쌓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최고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니? 그게 리터러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리터러시가 단지 글자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읽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동질성을 만들어가는 일이기도 하고 또 그 동질성 속에서 자기 것을 드러내는 다양성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다양성과 동질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 원을 두려면서 그 반경을 키워가기도 하고 구심점을 갖고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하는 것이 문화이고 그 문화의 시발점이 도서관이다. 그래서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배우고 우리의 현재를 익히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가는 지식도 획득하고 다른 사람의 삶도 들여다보고 같이 공존하면서 어우러지면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 도서관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문화 읽기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읽기는 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오페라다 하면 오페라 아주 최고의 오페라를 감상하거나 거기에 평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오페라라는 게 뭐지? 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오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오페라에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 실은 문화읽기의 출발점이지 않을까. 거기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예술도 담겨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철학도 담겨 있을 수 있고 외국에서 수입되어진 그런 많은 문물들도 다 포함해서 우리 스스로가 같이 동질성을 지켜가는 그 속에서 다양성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문화읽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대 간의 갈등을 얘기하고 문화 격차를 얘기하고 문화 지체를 얘기하는 것들도 알고 보면 그 자체가 그 지역의 문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노인네들과 젊은층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화합이 잘 안 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노인네들은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 시간이 좀 지나야 그네들도 이제서야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해. 이런 것들이 마치 문화 지체인 것처럼 설명하지만 그 집단이 갖고 있는 문화 현상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 역시 그 지역 공동체의 문화인 것이고 그 문화 속에서 서로가 갖고 있는 차이, 서로가 이해하고 있는 그 다름에 대한 얘기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 그런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곧 도서관이다. 그래서 문화읽기와 지식산업 얘기를 하면 항상 저는 도서관이라는 시각에서 쳐다보게 되고 물론 제가 문헌정박을 전공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도서관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뭐냐면 공공시설로서 문화읽기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죠. 책을 읽는 행위도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문화읽기의 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결과, 그 문화의 결과가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고 표현되어진 것들이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진화하거나 폐기되어진 수용과 폐기의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획득하는 것, 글을 통해서 읽어가는 것들도 중요한 문화읽기의 한 수단인 것이고 근데 문화를 읽어드리는 방법이 꼭 글을 통해서 남의 생각을 읽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쳐다보는 것도 있고 어떤 놀이도 존재하는 것이고 어떤 강연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작업도 필요한 것이고 다양한 활동들이 도서관을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알려져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 저는 그게 진정한 문화 읽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공연을 한다. 그 공연은 뭐 저기 미국 유명한 그 뉴욕에서 일어나는 그런 공연이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그 공연을 통해서 우리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통해서 지금 세계에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고 어떤 것들이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고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를 이해하는 작업. 아, 전애들은 저렇게 해서 저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우리는 이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와 저 사람의 다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저 사람을 좀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이 주는 가치도
그 어떤 돈 많은 것을 자랑하고 많은 것을 그냥 눈으로 사이트시잉 관광하겠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깊이 들어서 이해하고 그 사람들과 공감하려는 작업 중에 하나가 여행이라고 봅니다. 저는 유학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유학을 간다는 것이 옛날에는 진짜 새로운 문물과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간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통신이 발전하고 교통도 발전하고 해서 굳이 유학을 가지 않더라도 필요한 지식은 언제 어디서나 획득할 수 있고 소통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결여되는 것이 뭐냐면 그네들의 생활 풍속, 그네들의 삶의 모습, 진정한 삶의 모습에 대한 얘기죠. 관광을 통해서 접근했을 경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의 삶과 그 속에서 같이 살면서 부대끼는 삶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유학에 갖는 특징 중에, 장점 중에 하나는 그네들과 부대끼면서 사는 것. 그것이 주는 장점은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고 두 나라 간에 서로 교류를 할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학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이 발전하고 세상이 좁아지고 지식도 금방금방, 유행도 금방금방 들락날락하는데 굳이 그 나라 가서 공부해야 해? 그 나라에 가서 공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살아간다는 의미의 축소판이 도서관을 통해서 보여주는 행위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문화 사회가 지금 되어가면서 외국에서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때 그네들이 겪는 힘듦, 그 힘듦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갖는 것이고, 그들 역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들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교감을 만들 수 있고 교점을 만들 수 있는 곳이 곧 도서관이지 않겠는가. 도서관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이해, 그래서 그 나라 말로 되어진 책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완전히 자기 모국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국도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생각하고 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동질감을 느낀과 동시에 다양성과 다름을 배워가는 그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공간이 도서관이지 않을까라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읽기 서비스, 도서관에서 주는 서비스 중에 읽기 서비스는 이제 상대적인 얘기죠. 읽기를 누군가 읽고 싶어서 왔다면 읽어주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보여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읽기라는 행위에 대한 얘기, 읽기라는 것이 도서관에서 단지 책을 펴두고 책을 읽는 것만이 읽기가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호흡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이 다 읽기의 문제이고, 그런 읽기를 포괄해서 문화 읽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 읽기라는 것은 지식의 성장과 달리 그 매 순간 우리가 동질성을 회복한다? 아니, 동질성을 확인한다? 그와 동시에 다름을 인정한다?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 공감과 배려의 장소, 공감과 배려의 시간이 곧 도서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도서관에서 해주는 서비스,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 이 과정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이 내뱉는 말이 아니라 상호간의 존중 속에서 서로 주고받아주는 것이고 공감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야 그 속에서 배려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동질성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존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다양성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서 뭐 아무거나 다 굉장히 극악한 아주 반패륜적인 이런 것들조차도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수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좀 조정하고 수렴하고 배척하고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 독선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또 일부 집단에 의해서 자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공감하고 약간의 그 마지너리한 뭐 변두리 부분들에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들에서 좀 보듬을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고 스스로가 그것을 자기들이 벗어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유는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공간이 곧 도서관이다.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역할과 이제 도서관의 역할을 얘기하면 이제 사서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사서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청평 같은 것이죠. 누구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고루 작동할 수 있고 모든 얘기를 다 들어줄 수 있고 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서의 몫이다. 근데 불행하게도 문헌정박이라는 학문의 어느 태도를 보더라도 그런 문화적 공감이라든가 문화 리터러시에 관련된 문화 읽기에 관련된 대목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역 문화라는 얘기도 하고 문화를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수집하고 있는,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장서라든가 지식에 대한 얘기, 그런 어쨌든 굉장히 편협한 미디어에 대한 얘기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 정보, 지역 문화 자원을 수집해야 합니다. 수집하고 소장하고 뭐 이용시킨다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어떤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무엇하는 곳이니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이용자도 그러고 사서조차도 도서관은 책이 있는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책이 있다는 순간 우리가 말할 읽기는 독서, 책을 읽는 것으로 한정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행동은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책을 빌리고 대출받는 그런 공간으로 스스로를 딱 줄여놓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부터 버리지 않으면 도서관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는 읽기에 대한 수단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단지 지식을 획득하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를 획득하고 문화를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도서관이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통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스스로가 학습하기 시작하고 그걸 넘어서면 교육기관을 찾아가거나 스스로 그런 어떤 공방을 만들어서 일을 하거나 만들어내거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스스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장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있는 것이지, 도서관이 뭐 알파에서 오메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거나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메이커 스페이스를 받아들일 때 메이커 스페이스는 뭐 3D 프린터가 메이커 스페이스의 상징적인 물건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메이커 스페이스 얘기를 합니다. 그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건 메이커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메이커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얘기를 하면서 도서관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약간 좀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도서관이라는 공간 속에는 오로지 책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 자원들이, 그 문화 자원이겠죠. 그 소위 말하는 박물류들, 뭐 토기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존재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것이 점점 세분화되어져서 책 종류만이 도서관에 있고 나머지는 다 빠져나갔다. 그래서 박물관과 도서관이 분화되어지는 과정을 겪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과정에 도서관에서도 출판이라는 행위조차도 분리되어져 나가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의 출판이라는 것은 필사입니다. 파피루스나 점토판이 새기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점토판이 놓여있고 파피루스가 놓여있는 것은 돈을 주고 사오는 그런 거래 행위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스스로 생산하거나 생산되어진 것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지는 유일한 소통 공간, 유일한 교류 공간으로서 존재했다는 거죠. 상품으로 사고 팔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국가적, 그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출판 기술이 이제 소위 말해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기 시작하고 인쇄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서관이라는 영역을 밖으로 나간 것은 메커니즘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에 의해서 분리되어졌다고 본다면, 똑같은 이유에서 메이커 스페이스가 다시 도서관에 들어오는 것은 메이커들이 활동하고 메이커들이 뭔가를 제작하는 공구들이 점차 일반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졌고, 그것이 큰 공간이 아니라 자그마한 공간에서 일하는 그런 작은 출발점, 소위 수공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의 범주가 넓어지면서 그들의 활동들이 이제 누군가가 지원해주고 제공해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지면서 도서관이 자연스럽게 메이커들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3D 프린터를 통해서 제조업도 가능해졌고요. 뭐 예전부터 있었던 요리라든가 뜨개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도서관이라는 공간 속에서
가능해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는 뭐 세계에서 최고 훌륭한 음식을 만들어내거나 세계에서 최고의 뭐 옷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옷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배우기 시작하고 또 그걸 하는 친구들이 무엇을 만들어서 그걸 자선을 통해서 공급하기도 하고 바자회를 열기도 하고 경우에서는 사고 파는 아주 자그마한 상인 행위들도 일어나면서 도서관이 그들의 출발점, 배우는 작업, 배운 것을 스스로 익히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작업, 거기서 이제 좀 더 성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울타리를 나가서 스스로 기업을 만든다든가 공방을 연다든가 해서 장인으로 성장해 가겠죠. 그 출발점에서 오는 것이 메이커 스페이스다 라고 놓고 본다면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만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읽은 책들이 결국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책을 사기도 하고 책을 산다는 행위가 지식을 획득하고 컨텐츠를 읽어드리는 행위로만 멈춘다면 굳이 책을 사지 않고 도서관 가도 다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산다는 것은 책을 출판하는 사람들과 그 책을 쓴 사람과 공유하고 공감하고 교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발전되어진 이 사람들은 하나의 장서가 애서가로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책이 갖고 있는 이 매체가 주는 특징에 따라서 이 책을 내가 소유하거나 또 이 책을 내 마음대로 편하게 그리고 그것이 갖다 어떤 추억이라든가 그 기록으로 보관하고 싶은 사람은 스스로 책을 사는 행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서관이 책을 사주는 것이 마치 출판사 입장에서는 우리 책을 파는데 걸림돌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불식시켜주는 이유는 뭐냐면 도서관은 시작이라는 거죠. 도서관이 모든 사람을 강제로 여기 와서 다 책을 봐야 해 라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책의 의미를 알고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고 스스로 책에 대한 가치를 느끼면서 스스로 사모을 수도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독자들이 확장되어지고 책이 판매되는 것을 방해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걸 엑셀러레이트, 고무하고 좀 증진시켜주는, 촉발하는 그런 공간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메이커 스페이스도 그런 입장에서 쳐다보면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것은 도대체 3D 프린터가 뭐지? 하고 도서관을 찾아가서 3D 프린터를 쓰는 법을 배우고 강사나 어떤 그 옆에 같이 일하는 그 3D 프린터를 쓰는 사람을 아름아름 배워서 3D 프린터를 만들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선호하는 사람이 그걸 사기도 하고 또 옆에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가 이제 3D 프린터 쓰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회적으로 확장되어서 3D 프린터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3D 프린터로 제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니 그러면 서로 그 선호하는 사람들, 서로 그 지원해주는,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물건의 특징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물건을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면은 그런 물건들을 사기 시작하면서 소비가 촉진돼서 그런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공간이라 하더라도 이 공간 내에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제조물들이 사람들에게 선호되어져야 하고 사람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어야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냈을 때 그걸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경험이고 활용이죠. 그걸 해줄 수 있는 데가 어딨니? 도서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번에 도서관 같은 3D 프린터로 이런 걸 만들 수 있어. 내가 이런 생각인데 이걸 한번 해볼까? 해봤더니 재밌고 잘 되던데? 그래서 아이들을 모으고 디자인을 해서 자기가 물건을 말고 잘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스스로 3D 프린터를 집에 사다 놓고 몇 대를 사다 놓고 프로그램을 써서 물건을 제조해서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그걸 하는 생계 유지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것이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잖아요. 요즘 유튜브라든가 지금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그런 계통을 통해서 지금 발표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커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일들이 커지고 그래서 교감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분야가 좀 더 성장하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만 전달되었던 지식들이
훨씬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 접점이 훨씬 더 넓어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선택적으로 사람들이 취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취사 과정 속에서 선호하는 그룹들이 커지면 그 영역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서비스에서 읽기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책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문화를, 그 시대와 그 공간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들이 일어나졌으면 그것을 사서들이 좀 기획하고 개발해서 그 도서관을 통해서 표현해주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드리면서 문화읽기의 지식산업과 문화읽기에 대한 얘기를 마감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